안녕하세요. 대구미래치과에 근무하는 김종철입니다. 저희 메가젠에서는 2011년부터 유레카-R2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레카-R2 프로젝트를 통해서 R2게이트라는 진단용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었고요. 8년이 지난 2019년 올해 드디어 R2게이트 2.0 디지털 오랄 디자인 버전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R2게이트와는 사뭇 다른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기능들이 되게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재밌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첫 방송인 본 1화에서는 R2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 중에 간혹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시거나 충고의 의견을 가지실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R2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을 개발을 했던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을 보고 평가를 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송을 청취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키페디아에 나와 있는 디지털 치의학에 대한 정의입니다. 디지털을 사용해서 수복과 진단 영역에 있어서 되게 강력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캐드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대다수의 치과 의사들은 희망보다는 두통을 많이 느끼시죠.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복에 맞춰져 있죠. 캐드캠의 이름과 그리고 스캐너라는 이름에 맞춰서요. 심지어는 회사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두 가지를 갖추면 스스로 치아를 설계하고 만들어줄 수 있다고요. 기공사 없이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가끔은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오히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수복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진단에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단에 사용되는 디지털의 기본적인 개념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반대말을 혹시 아십니까? 확실성이면 너무 쉬운 문제겠죠? 아마도 지금 이 그림이 저희 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같은 환자의 캐스트이고요. 제가 억지로 방향을 틀어놨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아시겠습니까? 임상이라는 것은 운수 보기가 아니죠. 아무런 정보 없이 제가 여기서 이 환자 어떤 것이 이 환자의 진짜이냐고 여쭈어봤을 때 아무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 캐스트를 해석하는 각도와 중앙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보철물이 아마 설계될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확실한 정보를 주는 거겠죠. 환자 과두의 위치, 얼굴 중앙의 위치, 내가 설정한 교환면의 위치. 이런 것들만 기공사에게 전달이 돼도 저희 기공사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기능적인 치아를 그려낼 거겠죠. 결국 불확실성의 반대말은 정보입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추측해야 되고 억측해야 되고 소설 같은 걸 쓰게 되는 거겠죠. 결국 확실한 정보만 주게 된다면 불확실성이 없어질 거고요. 이 정보는 당연히 저희 환자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해서 R2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이 갖는 기본적인 컨셉은 환자를 개개인을 분석을 하고 개개인의 특징이 갖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진단과 치료 계획에 사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임상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축이 틀어져 있고 그리고 치아 색깔도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치과 의사들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환자가 간절히 바랬던 건 잘 정렬된 치아, 그리고 환자의 직업상 굉장히 하얀 치아를 원했었고요. 그리고 절대 진지백tom이나 크라운 랭스닝 같은 수술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모든 조건을 3일 안에 해결해 주기를 원했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만약에 치과 의사와 기공사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스텝들을 따라간다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출발점은 얼굴의 중앙이겠죠. 누구나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잘 정리된 치아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어쨌든 이 치료에서는 비가역적인 치아 삭제라는 게 동반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 치아를 깎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를 보는 거겠죠. 왁스업이 필요할 거고요. 물론 이 왁스업은 과거의 왁스업과 전혀 다른 디지털 왁스업을 프린팅한 모델입니다. 이런 프린팅한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프랩 가이드도 만들 수 있겠죠. 실리콘 퍼티로 제작된 이 프랩 가이드를 통해서 프랩의 양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겠고요. 파이널 왁스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비저널 쉘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적어도 확실한 치아 삭제와 함께 프로비저널을 만들 수 있겠죠. 치아를 삭제하고 체크하고 다시 삭제하고 그리고 모든 삭제가 끝나면 가벼운 릴라이닝을 통해서 프로비저널을 넣어주고 재평가를 하는 거겠죠. 과거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을 사용을 하면 이런 일들이 되게 손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행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와 프로그램이 알트 스튜디오입니다. 알트 스튜디오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20x20의 라지 FOV CBCT고요. 그리고 CT의 무표정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환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페이셜 스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표정한 CT에 환자의 감정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트라오랄 스캔이나 모델 스캔 없이 임프레션을 직접 CT 스캔을 해서 컨버팅하면 STL 모델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디지털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 디지털 환자를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할 때 알투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알트 스튜디오의 기본 컨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3차원 가상 환자를 술자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20x20처럼 라지 FOV CBCT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20x20 CT를 통해서 저희는 환자의 골격뿐만 아니라 연조직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심미와 기능의 출발점인 상악 중절치의 위치를 술자가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의 새로운 기능과 심미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20x20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16x10이나 8x8을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찍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 교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보철들을 할 때 실물의 페이스볼을 사용했어야 됐었고 아비추럴 힌지를 사용했어야 됐었죠. 그리고 마운팅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어야 됐죠. 하지만 저희 알투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을 통해서는 CT를 통해서 환자의 트루 힌지 액시스를 찾고요.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아티큘레이터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교합기의 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가 원하는 오크루젤 플랜을 설정할 수 있고요. 페이스볼을 할 때는 원하는 레퍼런스 플랜에 어떻게든 맞춰낼 수 있습니다. 엑시스 오비탈 플랜을 맞추면 원하시면 엑시스 오비탈 플랜에 맞출 수 있고 캠퍼에도 맞출 수 있고 프랑크푸르트 호리존탈 플랜에도 맞출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그 즉시 추출이 가능하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술자와 기공사가 같은 정보를 해석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감대를 기반으로 그리고 이 정확한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기공사들은 왁스업을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확한 디지털 마운팅을 시행하고 동적인 기능 교합을 줄 수 있죠. 임시치아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고 프랩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고 프로비저널 쉘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기반으로 지금처럼 프랩을 하게 되고 프로비저널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비저널을 바탕으로 이후에
이맥스 크라운을 끼워주고 증례를 마무리하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의 출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의 중앙입니다. 화면에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CT 촬영 후에 얼굴의 중앙, 즉 환자 얼굴의 중앙과 이미지의 중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얼굴이 약간 기울어져 보이죠. 소프트 티슈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그에 반해서 왼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환자의 얼굴의 중앙과 이미지의 중앙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걸 통해서 저희는 쉽게 대칭성과 비대칭성 등을 구분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자세로 찍어진 CT일지라도 지금처럼 얼굴의 중앙과 이미지의 중앙을 맞춰낼 수만 있다면 진단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말하는 CBCT 리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렇게 정렬된 CT는 누가 열어도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속이 되는 거죠. 이 CT 리오리엔테이션이 행해진 후 환자의 감정이 입혀지는 거죠. 페이셜 스캔이 입혀지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페이스보 트랜스퍼나 기능적인 정보들의 추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제 임상의 좌우명이기도 한 다빈치의 어록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날마다 같은 일들을 반복한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알려면 러더와 컴패스가 필요하죠. 이 러더와 컴패스는 저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진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는 파이널 고울을 볼 수 있고요. 이 파이널 고울을 만들어지면 저희는 그걸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적어도 큰 실수는 일어나지 않겠죠. 이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게 알투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과 알투 스튜디오입니다. 자연치를 넘어서 임플란트는 어떨까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치열과 무너진 교합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입니다. 디지털 환자를 만들고요. 미래를 설계를 하고 이 정보는 추출돼서 나오고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의 기공사들은 풀 왁스업을 하고요. 이 왁스업을 기반으로 저희는 환자와 상담을 합니다. 물론 환자와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환자가 선택했던 건 전학 임플란트 치료였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심는 건 어떻게 심어야 될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심어야겠죠. 보철물이 설계되고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가 놓여지는 거죠. 이렇게 놓여진 임플란트는 각각의 사이트들이 분석될 수 있고요. 거기에 맞는 치료들이 제시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내야 됩니다. 그 목적으로 탄생된 게 임플란트 가이드이고요. 요즘의 디지털 기술로는 디지털 가이드들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디지털 가이드에 대해서 가끔씩은 너무나 과장된 선전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잘 진단되고 옳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이런 가이드들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가능하다면 이미디어트 로딩까지 하는 것은 환자에게 즉각적인 기능과 심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겠죠. 이러한 수술들을 컴퓨터 어시스티드 서저리 카스라고 부르죠. 저에게 카스를 왜 쓰는지, 저에게 가이드를 왜 쓰는지 여쭈어 보신다면 플랩리스 서저리도 아니고요. 눈 감고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설계한 비슷한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서저리를 쓰는 거죠. 임플란트 가이드 수술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과학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총론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의 치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캐드캠을 사용해서 지르코니아 커스터마이즈드 어부트먼트와 그리고 PMMA 크라운을 넣겠죠. 거의 파이널을 닮은 모양이고요. 이걸 통해서 환자는 기능과 심미를 체크하고 이것을 통해서 환자의 기능과 심미는 계속해서 체크돼 가고 교합이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교합은 그냥 재료를 바꿈으로 해서 파이널로 치환될 수 있을 겁니다. 최종 치아의 모습이고요. 알투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이란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술자가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때 얻어진 디지털 정보를 기공사나 치과의사 그리고 환자 또는 스태프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을 합니다. 물론 목적은 환자의 행복이겠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환자에게 아주 아름다운 미소와 기능을 선물할 수 있다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저희 메가젠의 로고가 For Lifetime Smiles겠죠. 임플란트를 넘어서 이 디지털 오랄 디자인의 컨셉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얼굴의 정중앙만 설정이 된다면 어떤 비대칭도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파악이 될 거고요. 중앙선에 맞춰서 모든 성분을 수렴시키는 방법으로 악교정 수술도 진행할 수 있겠죠. 물론 임플란트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소우 가이드와 스크루 가이드가 필요하겠고 본을 고정할 때 쓰는 커스터마이즈드 플레이트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지지해서 본에 스크루 정보와 소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표시를 하고 본을 절단하고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커스터마이즈드 플레이트가 패시브하게 안착이 될 수 있다면 이 수술은 정확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컨셉이 메가젠이 만들어낸 페이스 가이드라는 컨셉입니다. 이러한 임상 결과들은 요즘에 있어서 아티클로 퍼블리시 되고 있고 그 정확성이 입증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증례들도 페이스 가이드를 통해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알투게이트의 개요입니다. 알투스튜디오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기계도 아니고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즉 기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의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얻어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투게이트를 하시려면요, 기본적인 기능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메가젠에서는 알투게이트 2.0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사용 매뉴얼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알투게이트.com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 매뉴얼들을 하나씩 따라서 하시다 보면 금세 기본적인 기능들은 익히게 되실 겁니다. 매월 독일에서 한 20명의 희망자를 모시고 핸즈온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시작을 했었고요. 5월 25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알투 스튜디오 에듀케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셔서 저랑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방송이라 되게 떨리고 그랬습니다. 되게 웃기고 어설픈 필름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질 거는 같습니다. 1화에서는 알투게이트에 대한 커다란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편 2화에서는 알투게이트 디지털 오랄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스텝인 CBCT 리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BCT 리오리엔테이션은 디지털 CT를 이용한 디지털 치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이 처음인데요. 저희 스태프들이 저한테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